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CPI의 발표는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지수에 충격을 주면서 주식시장에 천둥번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2.73%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2.91%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3.52% 하락, 원달러는 1279.24원으로 1.2% 상승, 빅스 지수는 6.36%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2.55%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8.87%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4.04%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1.04%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4월 8.3% 상승에 이어서 5월 예상치 8.3%보다 높은 8.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81년 후반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며 8.5% 상승을 한 3월보다 높아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4월 6.2% 상승 이후에 연간 기준 6% 상승을 했습니다. 핵심 인플레이션은 자동차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공급망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뜨거운 노동시장과 강력한 임금 인플레이션 및 강한 소비자 수요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알리안츠 수석 투자전략가 리플리는 연준 의원들은 예상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연준의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은 매우 위협적이며 이를 잠재우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여름 더욱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을에 50bp 인상을 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6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50.2로 떨어졌는데요. 5월 58.4보다 떨어진 수치이면서 예상치 58.1보다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연준은 FOMC 회의를 마치고 파월 의장을 필두로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RBC 캐피털 마켓의 로리 칼바시나 미국 주식 전략 헤드는 연준은 시장의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원한다면서 우리가 잠시 연옥에 갇힐지도 모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바이시클스와 제프리는 연준이 75bp 인상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른 경제학자들은 50bp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금요일 CPI 지표 발표 이후에 금리가 7월 50bp, 9월 50bp 인상할 것이라고 예측을 수정했습니다.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84센트 하락한 배럴당 120.67달러, 0.6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5월 CPI가 전년 대비 8.6%를 기록한 가운데 5월 에너지 가격은 전달보다 3.9% 오르며 한 달 만에 오름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연료유 가격은 전달 대비 16.9% 급등을 했으며 지난해 대비 106.7% 폭등을 했습니다. 휘발유는 전달 대비 4.1% 상승을 하고 지난해 대비 48.7%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준의 공격적 긴축 우려를 낳았고 글로벌 달러화는 강세를 보여서 원유 수요 파괴를 촉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주말 사이 코로나 검사로 인한 일시 봉쇄 조치에 들어가는 부분은 원유 수요에 대한 감소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금일 국내 시장은 CPI의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로 인해서 연준은 공격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며 이것이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회의에서도 공격적, 즉 자이언트 스텝 75bp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에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국내 시장이 지난주 하락세를 보이며 선반영했지 않냐? 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겠지만 CPI가 예상치 밑으로 나왔을 경우에나 선반영을 했고 앞으로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감에 상승을 할 수가 있겠지 지금과 같이 앞으로 연준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승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2년물과 10년물은
아직은 역전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미 3년과 5년 국채금리는 10년채 국채금리를 역전했으며 30년 장기물 국채금리까지 역전을 한 상황입니다. 즉 시장은 성장은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이러한 여파는 파동이 되지는 않겠지만 2023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관점은 꼭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떨어져서 설령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굳이 매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굳이 꼭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수요일 파월 의장의 말이라도 들어보고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좋은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이벤트로는 13일 월요일은 오라클 실적 발표가 나오고 14일 화요일에는 드디어 FOMC의 이틀간의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또한 PPI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이번 주 이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15일 수요일에는 소매 판매 지표 발표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패드 성명서 및 전망이 발표가 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언론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6일 목요일에는 어도비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금요일은 미 달러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환영사가 진행이 되고요.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